조상묘, 정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상묘를 잘못 쓰면 집안이 기운다. 묘 자리가 나빠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야. 명당에 모셔야 자손이 잘 된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씀 들으며 잘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조상묘 때문에 집안이 고민하고 형제끼리 다투고 큰돈 들여 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묘 자리가 집안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걸까요? 미신이라고 웃어넘기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이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도 이 믿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조상묘를 둘러싼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 집안을 지키고 싶은 책임감, 설명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왜 묘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풍수는 정말 과학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로였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조상묘를 잘못 쓰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은 이유. 미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묘는 단순히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묘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조상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조상이 머무는 집이었고 자손이 찾아가 효도를 드리는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묘 자리를 정하는 일은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디에 모실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모실 것인가, 흙은 어떤가, 물은 흐르는가, 산세는 좋은가, 이 모든 것을 신중하게 따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묘 자리가 좋으면 집안이 번창하고 묘 자리가 나쁘면 집안이 기운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미신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도의 문제였고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을 잘못 모시면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조상을 불편하게 모시면 자손으로서 죄를 짓는 겁니다. 묘를 잘못 쓰면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화를 입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집안에 병이 돌고 농사가 망하고 자식이 과거에 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면 사람들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묘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조상 묘 자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닐까? 우리가 조상을 잘못 모셔서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불행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었고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무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무덤은 조상들과 후손을 잇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사회였고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효였습니다.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기일마다 제사를 지냈고 명절마다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도 중 하나가 바로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묘는 조상이 편히 쉬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좁고 습한 곳에 모시면 조상이 불편하다고 믿었습니다. 햇볕 안 드는 곳에 모시면 조상이 추울 것 같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묘를 정말 집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조선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조상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조상이 저승에서 자손을 지켜본다고 믿었습니다. 자손이 효도를 하면 기뻐하고 불경하면 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노여움은 벌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병, 가난, 재앙, 불운 이 모든 것이 조상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상 앞에서 늘 조심했습니다. 묘를 찾을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공손하게 절하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선은 신분사회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효였습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모셔야 했습니다. 조상을 불경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많습니다. 관리가 부모 묘를 소홀히 했다가 벼슬에서 쫓겨난 사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 마을에서 비난받은 사례, 묘를 잘못 쓰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나쁜 자리에 모시면 자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묘에 대한 표현이 아주 정중합니다. 선영 조상의 묘, 묘소 묘가 있는 장소, 산소는 산에 있는 곳, 단순히 무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존댓말을 썼습니다. 어떤 양반의 문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님 묘소를 정할 때 밤낮으로 걱정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혹시라도 좋지 않은 곳에 모시면 평생 죄인이 될 것 같았다. 이것이 조선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풍수란 무엇일까요? 풍수는 중국에서 시작된 땅에 관한 학문으로 조선에 들어와 크게 유행했습니다. 풍수의 핵심 개념은 간단합니다. 땅에는 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기란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에너지 같은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땅에는 좋은 기가 흐르고 나쁜 땅에는 나쁜 기가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기가 모이는 자리를 혈이라고 불렀습니다. 혈은 땅의 급소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산의 모양, 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 흙의 색깔 이 모든 것을 보고 혈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를 직관 또는 풍수가라고 불렀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직관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수를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일종의 과학이었습니다. 왕실도 믿었고 학자들도 연구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가뭄이 오면 농사가 망했고 홍수가 나면 집이 떠내려갔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날씨를 예측할 수 없었고 질병의 원인을 몰랐고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늘이 노해서 그런가? 조상이 불편해서 벌을 내린 건가? 우리가 묘를 잘못 써서 그런가?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사람들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묘 탓을 하는 것은 자책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면 조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조상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나? 묘를 잘못 쓴 건 아닐까? 묘 탓을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탓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찾지 못해서,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직관을 잘못 골라서. 이것은 죄책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장남은 이 죄책감이 컸습니다. 부모님 묘를 책임지는 사람이 장남이었으니까요. 묘를 잘못 쓰면 형제들에게 미안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후손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좋은 곳에 모시지 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자책했습니다. 이것이 묘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남은 묘 때문에 망했다고 믿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어느 양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지내던 명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증조부 묘를 이장한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응시한 자손들이 계속 떨어졌고 벼슬을 하던 사람들도 좌천되거나 파직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묘를 잘못 옮긴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한 상소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대대로 번성하였으나 선조의 묘를 옮긴 후 자손이 모두 불운합니다. 이는 묘 자리가 좋지 않은 탓입니다. 왕도 이 상소를 받아들여 묘를 다시 옮기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인과관계였습니다.
묘를 둘러싼 갈등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묘 자리를 두고 다퉜습니다. 장남은 우리 선산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남은 내가 찾은 명당이 더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관들을 여럿 불러 의견을 물었지만 직관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결국 형제는 법정까지 갔습니다. 소송이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관청의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묘 자리를 두고 형제가 다투는 것은 불효다. 장남이 책임지되 형제가 합의하여 정하라.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 아주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당에 모시는 것은 효도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누구나 내가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묘 자리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조선 후기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급하게 묘를 썼습니다. 장례를 서둘러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그 집안에 불행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병으로 죽고 농사는 흉년이 들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급하게 모셔서 그렇다. 명당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이것은 모두 내 불효 때문이다. 그의 문집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꿈을 꾼다. 아버지께서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 내가 좋은 곳에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 평생 이 죄를 어찌 갚으랴. 그는 나중에 큰 돈을 들여 묘를 이장했습니다. 명당을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직관을 만났습니다. 이장 후에도 그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제대로 모셨는지 걱정했습니다.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산속 한 노인이 묘 앞에 서 있습니다. 노인은 묘를 돌아보며 걱정합니다. 이곳이 정말 좋은 자리일까? 아버지께서 불편하신 건 아닐까?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도 내가 묘를 잘못 써서 그런 건 아닐까? 노인은 무릎을 꿇고 묘에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좋은 곳에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것이 조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묘 신앙의 핵심은 풍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효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제대로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찾아뵙고 화내고 싶지 않았는데, 짜증내고 효도하고 싶었는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미안함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남습니다. 생전에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맛있는 것 더 많이 해드릴 걸, 이런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 후회를 묘로 풀려고 했습니다. 생전에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을 돌아가신 후에라도 제대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명당에 모셔드리고 싶었습니다. 직관에게 돈을 주고 여러 곳을 다니며 최선을 다해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묘를 쓴 후에도 걱정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모신 걸까? 혹시 불편하신 건 아닐까? 이 걱정은 평생 이어졌습니다. 조선은 장자 중심 사회였습니다. 부모님 묘를 책임지는 사람은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은 묘 자리를 정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묘를 관리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묘를 찾지만 최종 책임은 장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부담이 컸습니다. 내가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형제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하면 자손 대대로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장남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모님 묘를 돌보는 것은 며느리의 의무였습니다. 벌초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묘에 찾아가 절하는 것. 며느리도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 건지 내가 소홀히 해서 시댁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모님 산소 찾아가실 때의 마음, 벌초하실 때의 마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며 잘 모시고 싶은 자식의 마음입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같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묘 신앙은 더 강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 후기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이 불타고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무거웠고 흉년은 잦았고 전염병은 계속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조선 후기 백성들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은 신분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있었지만 평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했고 농사를 잘 지어도 흉년이 들면 굶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전염병에 걸리면 죽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댔습니다. 하늘, 귀신, 조상, 명당 이런 것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묘 신앙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좋은 자리에 조상을 모시면 조상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명당에 모시면 우리 집안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은 위로였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풍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찾으면 우리 집안이 번창할 것이다. 내가 조상을 잘 모시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적어도 묘 자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내가 정성껏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 사람들에게 풍수와 조상신앙이 의미했던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견디는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조선시대와 다릅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삶이 안정되었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묘 자리가 집안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믿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상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 효도하고 싶은 마음, 제대로 못해서 미안한 마음. 이 마음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맹신하지 말고 조상의 마음을 기억하는 태도. 우리는 풍수를 맹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당에 모시면 집안이 잘 된다는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왜 그렇게 믿었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모시고 싶었으며 불확실한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시니어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만큼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그것을 아실 겁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모시지 못해서.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효도는 묘 자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진짜 효도입니다. 산소를 자주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명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묘 걱정을 시키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즘은 납골당도 있고 수목장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간소하게 모시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묘 걱정하는 시간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살아계실 때의 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상 묘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조상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사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